아무리 정책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강하게 밀어붙이더라도 저는 공공주도나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한 채 이런 키워드가 중심이 되는 정책들로는 집값을 잡기가 힘들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9월 22일 날 시크릿 브라더 인사이트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에 살짝 기대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실행력이 있었고 대통령의 당선 전 발언 등을 봤을 때 변화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도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을 거라고 예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책 때문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지만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큰 방향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재명 정부에 기대했던 건 부동산 상승이란 큰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지역들과의 속도를 맞추는 정책들에 대한 기대였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와 거의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걸로 봐서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철학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저는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큰 가치들을 생각하는 정부보다 시야가 협소할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정부의 역할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 희생이 되거나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정부의 철학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꼬여 있는데 공공주도,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한 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정책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강하게 밀어붙이더라도 저는 공공주도나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한 채 이런 키워드가 중심이 되는 정책들로는 집값을 잡기가 힘들다라고 봅니다. 서울의 집값만 이렇게 천정부지로 비싸지는 건 수요가 이쪽으로만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수요는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집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은 꼭 이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지, 여기 절대 못 사게 내가 대출하고 규제로 막아버릴 거야,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공포심의 저주입니다. 고칠 대책이 발표되고 시장이 미쳐서 돌아가는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조급하지?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안달인데 왜 사람들은 더 미쳐서 달려들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말에만 거의 5명 이제 넘죠. 이제 겹치는 인원들까지 하면은 제가 지금 7, 8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마음이 엄청 조급합니다. 바로 계약금을 막 쏘기 직전이고 실제로 제 큐레이팅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7팀, 8팀이 와 가지고 줄 서서 보고 그날 봤던 게 다음 날 거래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이 조급해질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유가 되게 간단하다고 봅니다. 바로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급하게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매수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앞으로 이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게 뻔히 보이는데 대출이 덜 나오면 어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려서 아예 갭 끼고 미리 사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면 어쩌지? 공급 대책 보니까 진짜 몇 년 동안은 공급이 없을 텐데 그럼 전세가 올라갈 거 아니야? 전세가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공포심들이 있기 때문에 5월 달이나 6월 불장처럼 시장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뜨겁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부는 시장이 뜨거워지면 묶으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겠지만 시장은 이미 정부의 스탠스를 눈치채고 이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불타오르는 거죠. 이제는 정보가 너무 빨라졌어요.
단톡방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와 프롭테크 사이트들만 들어가도 실시간으로 현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어디가 좋다, 어느 지역이 좋다, 어느 단지가 좋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과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양극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오늘 큐레이팅을 진행하신 분이 어떤 단지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단지를 작년에 추천했을 때 가격이 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가가 11억이에요. 원래 10억 5천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5천이 더 올라버렸어요. 그나마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10억 7천, 10억 8천, 11억 이런데 이것마저도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똑같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재명 정부가 지금의 철학을 고집한다면 저는 결과가 문재인 정부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 같은 일개 크리에이터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우리 정부의 높으신 분들의 철학이 맞을지 지나보면 알게 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큐레이팅 관련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큐레이팅 관련된 문의는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단톡방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